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간밤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의 신병 확보가 실패한 건데요. 아무래도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애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이라 그러죠. 이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시키려다가 실패한 데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구속시키려다 실패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수사가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한 그런 영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후 15일 오전, 오늘 오전이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상당성도 없고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죠. 그러니까 이상민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에 실패하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말이죠.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의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을 했는데요. 특검은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지금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그렇게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런 혐의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아무로도 특검으로서는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고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방조. 그러니까 한 전 총리는, 한덕수는 방조, 그리고 박성재는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쳤는데 두 사람 다 영장이 기각이 된 건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거 특검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말이죠, 어떤 그 증거라든지 확실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정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서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 근데 이거는 뭐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 파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계엄이 선포된 마당에 이 정도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치소의 수용공간 확보,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는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한 건데, 그거를 이제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공모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것이 바로 특검팀의 얘기인데,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이 선포되니까, 계엄이 선포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건 법무장관으로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은 계엄 선포 당시 그 일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도 법리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한 거는 완전히 엉터리라는 겁니다. 가사 특검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제해가 되느냐라는 지금 인식을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죠. 특검팀으로서는. 조은석으로서는 말이죠. 앞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사한 법리 구조로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불법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방조 혐의라는 겁니다. 내란에.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이제 구속된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경찰청,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게 또 사실 이제 단전 단수까지 필요하냐? 계엄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단전 단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상민 장관이 구속이 된 건데, 이 부분도 말이죠. 이게 법리적으로 내란 방조가 될지는 따져봐야 돼요. 일단 계엄이 내란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이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사 그런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단전 단수하라, 이게 직권남용 될 여지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계엄을 방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도 억울하게 구속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말이죠,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답니다. 이상민 장관과 사례가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라고 하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 마치 이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막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됐던 거고, 엄밀히 따진다면 박성재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구속시킬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과연 내란죄 또는 내란 방조죄가 되는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말이죠. 따라서 이것도 구속시키면 안 되는 걸 구속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말이죠, 박성재 전 장관의 통상적 업무 수행 조항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 업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엄이 선포되면 장관으로서 그 준비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게 내란 방조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느냐, 이 말이죠. 박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꾸준히 출석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는 점이 고려된 겁니다.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수사는 이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뭐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특검은 오늘 15일과 그다음에 내일 모레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실패로 일정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우선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이 불구속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 무죄가 나올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첫 번째. 가사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지금 내란으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는 또 추경호 의원도 남아 있는데, 여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의원은 마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해서 그게 내란이 되진 않거든요. 또 방해한 것도 아니지만 그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그 자체가 내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수사는, 내란 수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이 될 여지가 없는 거고, 전혀 되지도 않는 수사를 하다가 내란 수사팀 조은석 특검팀은 그야말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팀의 지금 수사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